저가 어떻게 지내왔고 앞으로 어떤 거를 할 거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딱 봐도 그냥 미국이죠.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입니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다운타운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제가 2007년에 여름에, 한여름에 여기를 가게 됐어요. 2007년은 제가 전임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닥터 사피라고, 출신은 이라크 태생입니다. 이라크 태생이지만 미국의 휴스턴의 가장 큰 대동맥 수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주로 하는 수술이 오늘 제가 한 토라코 앱도미널 에오틱 애뉴리즘이에요. 토라코 앱도미널 에오틱 애뉴리즘의 약자예요.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복부대동맥을 그냥 트리플A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T를 붙여서 토라식, 그다음에 토라코 앱도미널 에오틱 애뉴리즘, 그래서 흉복부 대동맥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애뉴리즘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뜨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수술을 16시간, 17시간, 18시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왜 뜨아요? 포스트옵에 환자들이 엄청 고생해요. 엄청 고생합니다. 수술은 했지만은 수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관별로 뭐 핫페일리어가 있는지, 뭐 그래서 에크모를 달아야 되는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어서 벤틸레이터 케어를 계속 해야 되는 환자들, 그리고 신경학자 합병증, 스트로크나 파라플레지아가 발생하는지, 레날 페일리어로 레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굉장히 장기 환자가 돼서 인펙션이, 이게 아마 중환자실 지금 AICU에 계신 분들은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분들 아시죠? 사진 찍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9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학번이에요. 약간 무슨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2학번입니다. 그래서 제 성적표를 끄집어 왔습니다. 보이시죠? 제 성적표. 안 보여요? 여기 저도 안 보이네. 근데 보면은 이게 본과 성적표예요. 본과 1, 2, 3, 4인데 1학년 때는 여기 보면은 한 자리 주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올라가고, 세 번째 점점 못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점점 못하는 스타일이, 제가 본과 3학년인데 과대를 하면서 엄청 놀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성적이 막 떨어졌고, 특이하게 여기 보면 흉부외과 합 B입니다. B 83점 B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을 하고 이제 도대체 무슨 과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포기를 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한 번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대 서울병원 우리는 지금 레전트가 없죠. 12월 1일부터 이제 목동에 있는 1년차 레전트의 파견을 2달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전트를 우리는 잘 이제 맞이해가지고 잘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많은 전담 간호사, 그리고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부외과 레전트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토라코 앱도미널 에오틱 애뉴리즘 이런 수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서전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같이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 좋은 환자가 생기고 또 수술 후에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또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아 이게 나의 혹시 폴트 때문에 환자가 나빠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의료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레전트 이제 1년, 2년, 3년, 4년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2년 차 때 우리 저번에 한번 오셨을 거예요. 유경정 교수님이라고 코로너리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됐고 꽤 많은 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환자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멘토가 있을 겁니다. 저의 멘토이시죠. 두 번째 1년차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6개월 만나고 결혼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실은 결혼을 서둘러서 애가 생겨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제가 모든 일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와이프랑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오지는 않지만 병원의 모든 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 동반자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만날 동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만났다가 헤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옆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전공의 시험, 전문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전국을 수석을 했어요. 수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흉부외과는 20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전문의 시험 보는 사람이 20명이에요. 전국에. 20명 중에 1등 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 저는 엄청 놀았거든요. 근데도 그냥 1등을 했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전문의 시험을 2003년도에 보고 군대를 공보위를 목포로 처음 갔고요. 목포에서 한 1년간 응급실에서 있다가 2년 차 때는 이제 암센터로 오게 돼요. 국립암센터 일산에 있는. 이런 과정 5년이라는 시간이 쑥 지나갔습니다. 공보위, 군의관 뭐 이런 암센터에서 2년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7년도에 펠로우 2년 차가 됐고 이제 2008년도에 스텝이 되게 되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두 군데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박영환 교수님이 지금 현재 심장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콘제니탈 서전이에요. 콘제니탈 굉장히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주먹이 이따만한데 애기 심장이 주먹보다 훨씬 작아요. 어떻게 수술을 하나 난 그런 생각을 맨날 했어요. 손이 엄청 빠르시고 말씀도 재밌게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닥터 카주이라는 선생님한테 옛날에 본인이 펠로우 때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이분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주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얘가 닥터 송인데 능력도 있고 뛰어나고 에올타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당신네 병원에 가서 좀 옵저베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분이 정년하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제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토탈 아추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수술에 이분이 대갑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그때 거의 마스터 전 세계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닥터 카주예요. 이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안경을 안 쓰셨어요. 눈이 너무 좋아요. 눈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룻배라고 그래서 수술방에서 이제 돋보기처럼 2.5배 이런 룻배가 있거든요. 확대해서 볼 수 있게. 근데 룻배도 안 끼고 수술하세요. 헤드라이트만 끼고 하셔요. 그래서 엄청 건강하시고 술, 담배 전혀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년 한 2달 남겨놓은 시점이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은 수술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5세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시기를 9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면 거뜬하다. 이분은 뭐 다리도 엄청 튼튼해요. 근육이 이래. 그래가지고 맞다고. 근데 제가 2007년도에 방문을 했고 정년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도쿄 어떤 다른 병원의 병원장으로 이동하셨고 2009년도 2년 후에 스트로크가 오셨어요.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베드리든 스테이투스로 몇 년간 계시다가
결국 2013년, 4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크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도 있고 단기 목표도 있는데 저는 이 카주이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가 장기 목표는 당연히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후에 뭐 어떻게 될 거다, 뭘 준비하자, 이게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분 돌아가시는 걸 보고 하게 됐습니다. 현 순간에 충실한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닥터 사피, 휴스턴에 제가 펠로우 2년차 때 한여름에 갔고요. 휴스턴은 특이하게 그냥 지금 여러분 지금 2호 차림, 저 같은 2호 차림으로 휴스턴을 다 돌아다녀요. 모든 간호사, 의료진, 뭐 의사 할 것 없이 배낭딱 메고. 그러니까 극장 가서도 앉으면 전부 다 이 차림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운, 하얀 가운 입고 막 돌아다녀요. 백화점에서도. 참 신기한 생각. 저도 그래서 한 달간 있었는데 거의 출퇴근을 거의 가운 입고 그냥 수술복만 입고 돌아다녀요. 슬리퍼 끌고.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리더란 무엇인가? 여러분 리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리더는 그 위에 있는 파트장님일 수도 있고 팀장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병원장일 수도 있고 의료원장일 수도 있죠. 크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seeing difference,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점을 보는 것, 남들이 못 보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커넥션이 있을 거고 어저스팅이 있을 거고 인테그레이션해서 뭔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리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는 뭐냐? 진정성, 탄력성, 겸손함, 호기심. 뭐 너무 어려운 말, 좋은 말만 써 있죠. 리더는 1등은 아니에요.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대가고 1등인 꼭 그렇지는 않죠. 1등이 아니고 3등이고 4등이어도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이 더 리더의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연수를 2013년도에 가게 됐는데 가니까 이제 숫자가 확 좀 줄었죠. 많이. 2년 동안 제가 1년 갔다 왔는데 2년 동안 이제 숫자가 좀 줄었고, 이분은 누구냐면은 영상의학과 교수예요. 닥터 데이크라고, 사람의 흉부 대동맥에 처음으로 스텐트 도관을 집어넣으신 분이죠. 이분한테 제가 흉부외과 의사로서는 처음 흉부외과 의사한테 연수를 가지 않고 영상의학과의 인터벤션 파트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마다 모여가지고 팩스를 보고 상의도 하고 수술 그 전날에 시술한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하고 이런 1년간의 시간을 보냈고, 1년간의 연수 기간이 끝나고 201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수술 건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2020년도에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언론과 홍보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명의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2015, 16, 18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2018년을 끝으로 하면서 이제 명의는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의라는 프로그램은 인생에 있어서 3번이래요. 맥시멈이 3번이고 3번 끝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이렇게 됐고, 이제 미국 그 흉부외과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스하고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고 합니다. 그럼 보스는 뭐고 리더는 뭔가? 이 앞에 차이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본 건 뭐냐면 이겁니다. 보스는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리더는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는 어떤 집단, 조직 이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위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승 중에서 조봉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현재 84세세요. 지금도 저희들한테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심장재단 이사장 10년간 하셨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게 계시거든요. 이분이 또 하나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그라신 분, 콘제니탈 서전입니다. 박영환 교수님이 제가 이제 카주이한테 갔다 올 수 있게 카주이한테 저를 이제 인트로듀스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오셨던 유경정 교수님, 저의 또 멘토이시죠. 그래서 리더십의 이센셜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거는 나머지 모티베이션, 그다음 파지티비티, 피드백과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 뭐가 연관이 안 돼 있냐면 크리에이티비티. 이거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크리에이티비티는 혼자 이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건들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소셜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그래서 코오퍼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바로 페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있어봐.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잘 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그 그룹이, 조직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서전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모든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오늘도 제가 좀 전에 수술방에서 있다 왔지만 수술 필드에 거의 6명,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야 이게 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술을 피 튀기면서 수술을 했고 제가 이 프로그램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영상을.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 뒤꿈치가 지저분한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제가 저 모습을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케어를 한다고. 저 와이프가 이걸 보고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는 무엇을 열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혈관병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에서도 우리가 두 방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방을 비워놓고 있다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들이 볼 때는 그냥 한 방에 놀고 있으니까 이건 손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더십의 결정이에요. 그게 너무 새로운 것이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한 방을 그냥 놀게 놔둔다? 아무도 억울해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대 대동맥 혈관병원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헬리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익스프레스 시스템. 처음에는 이게 카톡만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환자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카톡 안에 들어와 계시죠? 거의 한 100명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소리가 들리면 기쁜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딱 들으면은 정신이 팍 드는데. 그리고 압도적 수루 관리. 저는 이게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맥 혈관 병원 전용이라고 해요. 전용. 그리고 전용.
병동 중환자실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국내에도 없고 해외에도 없어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해외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EICU로 명명을 했다가 이것도 사실은 바꾼 거죠, AICU로. 사실은 이름 바꾸기가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못 바꿔요, 절대. 딴 데서는. 여기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게 아마 바뀌고 그 다음 날인가 막 그래 오픈 제대로 하기 전이었는데 이걸 보고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너무나. 10년 이상 동안 이거 만들고 싶었어요. 대동맥 혈관 중환자실 AICU.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와, 이게 드디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여기 이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감동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외래도 북적북적하죠. 이제 대동맥 혈관 병원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그 앞에 이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말판 센터가 이해 교수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말판 환자들이 엄청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뭐 20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연고뿐만 아니라 말판 환자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말판 환자들은 다 이대로 오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셔가 이제 전국에 650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혹시 어디 병원 응급실 갔는데 혹시 이런 게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주소로 해서 빠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압도적 1위입니다. 1위가 꼭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꼭 리더가 1위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보다는 그냥 보스의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를 1등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넉 달을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일단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띄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서로 또 알잖아요. 아, 저 친구가 되게 힘든가 보다. 저 친구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재밌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북돋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감사합니다.